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인터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촛불 개헌 문건 때문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제 추가 제보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자, 바로 인사 나누고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엄청 바쁘십니다. 네. 네. 아무튼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간단히 추격을 해주신다면. 어제 기자회견 내용은요. 네. 그 검찰이 그 수사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뭉갠 것을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것이거든요. 검찰이 뭉갰다. 네네.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 한민구 장관하고 지금 조현천 사령관이 서로 지시한 적 없다, 지시했다라고 핑퐁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서 편지도 보내서 진술을 했다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보다 앞선 2월 10일에 청와대에서 조현천 사령관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음흠. 이것을 기화로 해서 그날 만난 이후에 소강원 장군에게 계엄령 보고 문서를 수기로 최초로 작성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전해진 바는 네, 2017년 2월 17일에 네, 2월 17일입니다. 시점을 네네. 좀 주목해야 되는데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이거 좀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해서 그때부터 검토해서 문건이 작성이 됐다. 네, 이런 라고 건- 알려져 있었죠.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사실 시점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그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수사 내용에서 이것을 진술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정황을 확보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어떤 사람이 네네. 그럼 당시 그 검찰 아니 군검 합동 수사단이라고 해야 될 건데 네, 여기에 가서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진술을 했다고 네, 수사 네. 과정에서? 네네네.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죠. 불기소 이제 처분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네. 예. 혹시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진 않고요. 예.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 확인하셨습니까? 사실이라는 게? 네네네.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 만났다는 네. 게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걸 말씀하세요? 조현천 사령관하고 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2월 10일 날. 네. 아, 그건 확인된 사실이고. 네네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수사 결과는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시고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당시 수사 때 나가서 진술했던 분이 군 인권센터에 다시 제보를 해주신 건가요? 그분은 아니고요. 음. 이제 다른 분입니다. 아, 다른 예, 분이. 예, 예. 그러면 혹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추가로 그럼 다시 확인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판 진술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죄로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구형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네. 소강원에 대해서는 3년 구형을 검찰이 했는데 군검찰이 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 없는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는 계엄령 계획의 누가 윗선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렇죠. 단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서를 확보하고도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 2018년 10월 18일 날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제보에 따르면 이 시점에 검찰이 이미 기무사 계엄령 TF 실무자들 진술을 다 확보하고 있었고 예. 검찰은 수사받은 한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예. 근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은데 이건 예. 사실 구속 수사감이거든요. 예. 그런데 14시간 끝에 집에 돌려보냈어요. 수사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민구 장관을 1년 동안 증거인멸하도록 검찰이 방치한 거고 다음날 김관진을 또 수사를 해요. 예. 11시간 정도 수사받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당시 군검 합동 수사단에서 그러니까 기점은 이 문건이 작성이 그러니까 되는 어떤 최초의 발단이 2월 네. 10일 날 네네.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그 기무사령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네네. 라고 해서 쭉 이어지는 과정을 그러니까 수사단이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또 이 이야기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포착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추가로 어떤 조치나 조사 없이 그냥 끝내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는 이것이죠. 예, 왜냐하면요. 일개 국방장관의 지시와 청와대발 지시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발이라면 사실은 키맨이 한민구 장관이 아니라
김관진 장관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 제가 한번 그 확인차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김관진과 그 조현천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계엄을 한번 검토해보라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하는 확증은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만남 그 자체만 가지고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갔다 와서 음.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 소강원 그 사람한테 이제 예, 지시를 예, 한다는 예, 거죠. 예. 아, 바로 뒤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한민구 장관은 일주일 뒤에나 이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 얘기인즉슨 한민구 장관은 그냥 이것을 수행하는 최고 부서 그 국방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반증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여기서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여기 모셨을 때, 자 그러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됐거나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 몸통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키맨이라고 봅니다. 키맨? 예, 일종 이분이 역할은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예. 국가안보실장은 경호처와 그리고 국방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해야 될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중단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수사가 중단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임태훈 소장이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수사가 더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멈췄다라는 점. 네, 이걸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키맨이 김관진 당시 실장이라고 한다면 김관진 실장이 그럼 또 윗선에 보고를 했는가 말았는가 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사에서 확인해야죠. 안 했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은 벌써 진술이 다르고 그리고 사실관계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실을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하지 않고 14시간, 11시간 조사만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로 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었죠. 그 사이버 사령부 그 네, 댓글 공작 지시 그렇습니다. 혐의로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났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봐도 사법 적폐와 검찰 적폐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시기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문건이 10개에 달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문건이요. 저희도 참 답답한데요. 저희가 공개한 문건은 이 10건의 문건 중에서 2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른 별건의 문건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버전이 다른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요. 9건의 문건이 각각 따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요. 예. 첫 번째 문건과 두 번째 문건이 동시에 생성되고요. 네. 저희가 나중에 공개한 그리고 세 번째 문건이 2월 24일 날 작성되고 네 번째 문건이 2월 27일 날, 다섯 번째 문건이 2월 28일 날, 그리고 2월 2일 날 문건이 또 3개가 생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 보고하고 고치고 보고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9번째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 거죠, 작년에. 네. 그 문건도 사실은 수정 버전인데 예. 10번째 문건이 더 9번째 문건보다 강도가 세서 이 보고할 때 예. 이석구 사령관하고 예. 장관에게 당시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할 때 실무자가 둘 중에 어느 거 보고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 그래서 야 10번째는 너무 좀 위험하니까 9번째 문건으로 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위험하니까. 민감하고 위험한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되게 민감한 것들을 다 빼고 등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예. 지난번 시간에도. 예.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임태훈 소장이 어떤 그 분석에 따르면 실행 계획이 아주 면밀히 네네. 그다음에 아주 그 집요하게 계속 검토가 되면서 수정되어 왔다. 이런 네, 네, 문제의식인가요? 네, 그렇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다 폈죠. 왜냐하면 이건 합참이 검토하는 문건인데 갑자기 기무사가 등장해서 기무사가 다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친위 구테타를 하려고 한 명백한 물증이기 때문에 네. 내란 예비 음모가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장현성님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기무사 하는 일이 정부 전복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군부 세력이 있을까봐 그것을 방지하는 건데 네. 본인들이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른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군검 합동 수사단이 수사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수사의 단서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끝내버렸다. 네, 그래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참고인 중재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안 한 거죠 그때. 김관진 실장에 김건희 대해서. 실장은 조사를 한 번만 하고 집에 돌려보냈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 거고 예, 중지 상태로 끝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의 결론은 역시 수사가 또 필요하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청문회 일단 좀 해야겠죠. 여야가 작년 11월에 합의를 한 것을 국민들은 좀 기억하셔야 됐고요. 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그 3당이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걸 통해서 사건의 윤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에 이것을 특검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별건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영입 1호 인사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른바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공관병 갑질은 무죄 판결이 나왔죠. 아니요, 무죄 판결이 아니라 예. 공판은 해부되지도 않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무혐의 처분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그 고검에다가 항고를 했고 네. 고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해서 네. 지금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재항고가 돼 있는 상태. 네, 그래서 대검에서 이것을 깔고 뭉개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 검찰이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부인이 했다 치더라도 그 부인에게 제공된 공간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고 네. 남편의 권력에 의해서 거기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찬주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자유한국당이 이런 국민의 공분을 산 그래서 많은 제도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관병이 폐지되고 네. 관용 차량도 지금 실국장도 다 뺏긴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장의 관용차도 다 뺏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대표적인 국민 갑질 사건에 경종을 울린 이 많은 제도를 바꾼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적폐 인사를 영입 1호로 했다는 게 그 당이 적폐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군 출신 인사 중에서 영입 대상 1호를 할 사람이 그분밖에 없습니까? 아주 훌륭한 장군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인식, 특히 한교안 대표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재 개혁할 생각이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는 그러니까 네네. 나는 억울한 어떤 그 의혹의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네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이걸 풀겠다. 네네. 명예 회복을 하겠다. 네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그 부하를 내보내서 피해자들한테 합의를 종료하지 마셔야죠. 지금 부인 재판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공관병 갑질 피해자들한테 합의서 써달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사람들 보내서. 그거 확인한 사실입니다. 예,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자기가 아주 그냥 용감한 장군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부인 갑질도 자기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갑질. 또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자기 부인한테 대들었다고 공관병을 전방에다가 그냥 보냅니다. 네. 여기 얼마나 편한지 가서 고생해 보라고. 이것도 사적 권력을 남용한 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 빨리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항고 결정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